낮술에 만취한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신 부장, 지금 각하가 울고 계세요. 각하가.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1997년 1월 심재륜 대검 중앙수사부장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직원이 술 취한 남자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서 바꿔준 전화를 신 부장이 받아보니 김용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낮술에 만취한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신 부장, 지금 각하가 울고 계세요. 각하가.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목숨 바쳐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법대 졸업한 김용태 실장이 중수부장 압박할 연줄이 없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은 타고 할 일 없이 낮술만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큰 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 세워서 검찰총장 감찰에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상징 조작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코로나 국난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진짜 국난은 IMF 외환위기입니다. 그 국난을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평생 괴롭힌 검찰이 이제 내 아들들까지 괴롭힌다고 한마디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7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집권 여당 쪽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밀난, 난다. 공화정은 왕의 목을 자른 그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왕과 귀족의 피 역시 나와 똑같이 붓다. 그런 선명한 시민의 자각과 기억이 공화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누구, 어느 집단이 면책특권을 갖는다면 그건 공화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재벌 오너들이 무시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게 대한민국의 공화정입니다. 돈이 많다고 법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화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 검찰 무력화의 목적입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 부정,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산자부 장관이 너희들 죽을래라며 공무원들을 겁박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즘 회심의 미소가 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한 발만 더 나가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꼽아 앉히면 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 우리 윤 총장님은 이 권력 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관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세워서 국민들 신망을 이렇게 받으신 건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 또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그렇게 들려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공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국익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권력의 패도 막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국 상황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우선 현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활극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도 없으십니다. 연평도 피폭 10주기에도 아무 말씀 없이 휴가를 가셨습니다. 어제는 페이스북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성 관련 범죄로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면 당연히 이 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수사, 처벌을 같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구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떠벌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함께 요구합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로 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능멸행위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위들이 국회 능멸행위이자 헌정과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대한 능멸행위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당황해하고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허겁지겁 사내를 선포한 행위만 봐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지를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강하게 환기시킵니다. 냉정을 되찾고 역사에서 지금 민주당과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 헌정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떻게 남을 것인지 다시 한번 차분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때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들을 하셔서 제대로였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작년 7월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좀 대통령께서 응원해 주십시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은 선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왜 복심인 윤건영 의원은 선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건영 의원을 엄하게 나무라 주십시오. 민주주의의 밤, 암흑의 터널,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 답답하네요. 국민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지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수습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